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밖에 비가 많이 내리네요. 빗소리가 들리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자, 13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진년, 임인월, 을사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 이 사주 내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이 되는 이유,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았으면 강한 오행이 되는 이유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용신과 희신, 용신과 희신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고, 네 번째, 이분 인덕과 어머니 덕이 어떤가요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덕과 어머니 덕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4가지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부터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을목, 자학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4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월간의 임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임목, 그리고 임수, 임수, 큰 물이 있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일지의 사화 큰 불, 그 다음에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임모간의 병화, 시지, 술토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진토 큰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임모간의 무토, 일지, 사환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사환의 경금 큰 쇠, 시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사화,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진토, 술토, 큰 흙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4편도 제법 있고 큰 나무, 큰 물이 포진되어 있고 상대편도 큰 불, 큰 흙이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사주 강약 잡기 위해서. 자, 먼저 상대편 중에서 이 진토 있죠? 진토 어떤가요? 절벽한 흙이죠. 물을 품은 흙. 이 임수는 큰 물이죠. 큰 물이 합쳐져서 쏟아지면은 이 진토가 어떻게 된가요? 이 진토가 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거의 흙탕물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 진토가 힘을 잃었네요. 임수는 커다란 물이 합쳐져서 쏟아져 내리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편 하나가 힘을 잃었네요. 다음에 이 사화를 볼까요? 사화는 목생화를 받으니까 강하다. 그런가요? 아니죠. 임수 역시 강한 물이 쏟아져서 진토도 흙탕물 되는데 이 임목이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이 많은 물을? 안 되죠. 을목은 거의 받아낸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이 물을. 그래서 임목이 온전히 이 물을 갖다 받아내야 되는데 거의 기진맥진 됐네요. 그래서 임목 안의 병화도
꺼지고, 이 이목으로는 이 임수 두 개의 큰 물을 갖다가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사화를 치네요. 물이. 그러니 사화가 거의 힘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토하고 사화가 상대편이 힘을 잃었으니까 병하고 술토만이 상대편이 되다 보니까 사주는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강사주가 됐지만은 이 사주가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인목이 보태주고 있으니까 큰 형님 돼서 보탬이 되지만 너무 사주에 물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나무가 을목이 거의 썩어가고 있죠. 물론 옆에서 병화가 도와주긴 하지만 물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강사주.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 사주의 가장 강한 호이 뭘까요? 불도 강하게 보이고 흙도 제법 있고, 그죠? 나무도 제법 있고. 자, 아까도 얘기했죠.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합쳐진 물이 쏟아지니까 진토 하나는 거의 흙탕물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술토만 남았기 때문에 화생토는 봤지만 흙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불기운은 어떤가요? 사화와 병화 있는데 이 큰 물기운이 합쳐져서 인목이 흡수한다 하지만은 바로 사화를 친다고 그랬죠. 생하고도 남는 물이 치기 때문에 사화 하나가 힘을 잃었다고 그랬죠. 그럼 불기운도 강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어떤가요? 나무 기운은 어떤가요? 수생목을 많이 받아서 나무가 강해졌나요? 아니죠. 나무가 거의 물기운에 썩어가고 있죠. 강해진 게 아니라. 그런 상태라 나무도 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면 결국 큰물 임수가 합쳐진 이 물이 사주에서 가장 강해서 이 불도 꺼뜨리고 나무도 습하게 만들고 진토도 절복한 흙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린 가장 강한 호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은 물기운이네요. 임수가 합쳐진 물기운이 가장 강한 호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한 호행이 병이 되겠죠. 사주 전체를 갖다가 장하게 해버리니까 안 좋게. 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이 되는 이유는 설명이 됐죠. 진토하고 사화를 꺼뜨리니까 진토를 흙탕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물기운이 가장 강하게 사주를 장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호행이 됩니다. 자, 이 사주의 용신은 뭔가요? 그러면 용신과 희신을 묻는 문제가 세 번째였죠. 습해서 불로 잡아야 되나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월지의 인목을 보자고요. 인목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죠? 바로 사화도 꺼뜨릴 뿐만 아니라 이 술토도 거의 절복하게 만들 정도로 물기운이 강하네요. 그래서 인목이 을목한테 기둥도 대주고 이 많은 물을 흡수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이 인목이 없으면 을목이 힘도 잃고 이 많은 물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목이 용신이 됩니다. 강한 사주이지만은 이 사주의 병을 갖다가 막아주는 유일한 그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목용시이고 희신은 뭔가요? 문에서도 큰 나무가 오면 좋겠습니다. 간목이나 인목이 와야 이 많은 물을 인목 혼자 지금 흡수하고 있는데 이 큰 나무가 와서 더 흡수를 해주면서 불에 던져주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통간 억부로서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가장 강한 호행을 찾게 되면은 사주의 병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는 물이 병이다 보니까 병을 제거해주는 큰 나무가 통간 억부로서 좋은 희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용신과 희신을 알아봤고 마지막 문제는 뭐죠? 이분 인덕과 어머니 덕이 어떤가요? 인덕과 어머니 덕이 어떻죠? 인덕이나 어머니 덕을 보려면 뭐를 봐야 되죠? 인성을 봐야 되죠. 인성이 바로 인덕도 되고 어머니 덕도 되죠. 그죠? 자, 어머니 덕은 물기운이죠. 인성이니까. 물인데 물이 사주의 병이고 나를 갖다가 썩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이쁘다고 물을 많이 주다 보니까 내가 썩게 됐다는 얘기죠. 작은 나무가.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는 너무 사랑을 많이 주다 보니까 나를 썩게 하니 어머니 덕이 떨어지겠죠. 인수가 많다고 해서 어머니 덕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수의 사주에서 하는 역할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많아서 을목을 썩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덕이 없다, 약하다. 그리고 인덕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나한테 너무 많은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인덕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연습을 하면은 사주풀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리는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인데요. 정사년, 임인월, 기호일, 을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정사년, 임인월, 기호일, 을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요. 이번 주 문제도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에 정임합이 보이는데 정임합목이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이 사주 남편떡이 있나요? 남편떡이 어떤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자분이신가 남편떡을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세 번째, 이 사주 남편떡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 이유, 남편떡이 있으면 왜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였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사주 인유 원진살이 월지하고 일지에 있는데 작용을 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유 원진살은 작용을 하나요가 4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주에 새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렸습니다. 항상 사주를 풀 때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는 그 결론에 맞는 이유를 항상 증명하고 설명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 통변 실력이 어마하게 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풀 때는 그 사주에 맞는 이유를 꼭 통변하는 연습을 하시면 사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 풀다 보면 큰 실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남겨놓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